왕세 강약 사주가 왕한지 쇠한지 강한지 약한지를 따지는 거예요. 왜 따지나요? 용신을 찾으려고. 용신을 찾으려고.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는 정도는, 강하다 약하다 정도는 어느 정도 균형점을 갖고 있는 사주다. 그걸 정격이라고 해요. 바를 정자. 이렇게. 정격. 정격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강하면은 약한 데다가 힘을 좀 보태면 균형이 되고, 그런 거. 그런 정도, 저울처럼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정도. 우리 점수로 보면 25점에서 몇 점? 75점 사이에 들어있는 거. 이걸 정격이에요. 이건 25점 미만이거나 75점 이상 되면 정격이 아니야. 변격이야.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렇게 변격.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정격 사주에서 강약 사주가 나오고, 변격에서 왕한 거나 쇠한 거나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때 25점 했고, 요 사이에 들어오면 이건 정격. 네? 75점이겠죠? 요 밑에 오면 쇠격. 여기 가면 왕격.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 반에서 여기 좀 오면 강격. 여기면 약이죠? 이게 다예요. 이게 구분하는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 왕세 강약을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점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글자로 해서 정성적인 언어로만 있으면 그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점수를 우리는 딱 내놨으니까 요 점수, 요 25에서 75 사이에 이걸 기준점을 해서 여기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왕세 강약인데 이 기준점이 이거예요. 그러면 정격이라는 얘기는 강약 사주다. 그 다음에 변격이라고 하는 것은, 변격은 어디 있나? 하여튼 변격 어디 있는 안 보이는데, 그거는 왕세 사주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아까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신약 신강 개념이 뭘까? 그거는 예전에 생극제화 기준이 아니고 오행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비, 시, 재, 관, 인 이렇게 됐을 때 요 두 놈 세력하고 요 세 놈 세력을 비교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린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점수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요 두 놈을 합해갖고 이게 많으면 요게 신이죠? 자기 몸이. 그렇죠? 일주가 자기 몸이에요. 신, 강. 이게 많으면 자기 몸이 아닌 데에서 이게 많으니까 신, 약. 여기 많으면 신약, 여기가 많으면 신강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 이쪽 명리에서는, 시숙교에서는 이렇게 안 따지죠. 이렇게 생극제화를 따지죠. 그럼 생극제화는 이렇게 반을 따른다. 들어가는 에너지,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왕세 강약을 따진다. 그래서 예전에 신강 신약으로 용신을 따졌던 그거하고 생극제화에서 이쪽에 들어가는 에너지, 나오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강약 왕세를 따지는 거하고 기준이 조금 틀리죠. 그래서 용신을 뽑는 것이 다르다. 많이 다른 건 아니지만 좀 달라요. 핵심적인 다른 핵심은 요 관이야, 관. 그죠? 네. 재래적인 것은 이걸 극하는 요소로 봤지만 그 생극제화는 이게 재의 관계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75점, 25점. 요 안에 전격사주죠. 왕세, 강약사주. 25점부터 75점까지. 이거 25점부터 안 되면 변격사주이면서 약한 쇠사주. 이거는 변격사주이면서 엄청 강한 왕사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기존에 예전에는 이렇게 해갖고 요게 강하냐, 요게 강하냐 이렇게 따졌다고 그랬죠. 요거 신강 세력이고 요것이 신약 세력이고. 왜? 신이 요거니까. 요놈이 신이야. 나 일주가. 그렇죠. 기존의 이론의 문제점은 뭐 생극계화의 에너지로 보면 내가 볼 때는 재라는 것은 관성과 재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재다. 나는 활력 내적으로 나를 강화시키는 에너지로 본 거고 극으로 본 것은 나를 약화시키는 에너지로 본 거예요. 예전에 그게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관을 극으로 볼 때, 재로 볼 때 그 차이가 극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운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하는 나를 극하는 요소로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요소로 봤는데 재로 볼 때는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약간의 제약이 있는 에너지이긴 하지만 그래서 브레이크에다가 비교를 한 거예요. 브레이크는 또 다른 엑셀이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이 엑셀이 있을 수 없듯이. 나 브레이크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제동이지, 제동하는 거지, 극동하지 않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나 브레이크,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는 엑셀 봤냐? 브레이크도 엑셀의 하나다. 에너지를 집어넣는, 속도를 내는 거지, 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자, 그렇게 요 하나의 성격을 규정하고 나면 중간을 잘라가지고 이제 에너지 양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중심을 잡는 기준점이 생기겠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일주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일주도 비견이 있고 겁재가 있어요. 겁재는 공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이쪽 편으로 포함시켰고 비견은 이쪽 에너지로 포함시켰어요. 이렇게. 그럼 이쪽 한편, 이쪽 한편이겠죠. 그럼 이쪽 한편하고 이쪽 한편하고의 왕세 강약의 기준을 따지면 되는 거예요. 점수가 나오니까 아주 쉬워요. 기업 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기업 보면 자본하고 부채를 합하면 자산이죠. 그죠? 자산. 이거는 자본하고 부채를 합한 거예요. 이 부채가 관성이에요. 관성. 부채는 은행에서 은행빚 들어온 것도 부채죠. 타인 자본이니까. 근데 이것도 돈이에요. 어쨌든 돈이라서 이 회사의 자산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렇게 구성해 갖고 요런 자산을 갖고 있는 일주라고 하는 회사가 생겨. 여기에는 또 일주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죠. 홍보하는 기능, 생산하는 기능, 뭐 무슨 기능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눠지는데 그 펀더멘탈에는 자본과 부채라는 거예요. 자본과 부채는 둘 다가 돈이에요. 돈. 이 회사가 돌아가게 만드는 에너지. 이게 관성 에너지, 이건 인성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제 회사를 보면 이게 회사라고 봤을 때요. 에너지를 막 내보내고 우리 이걸 표출하고 하는 거는 홍보 이런 데다가 비교하면 되겠죠. 식상. 재성은 뭐예요? 생산해서 뭔가 재화를 만들어야 돼. 관리.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갖고 오는 거예요.
관성. 또는 여기가 또 뭐 감사팀, 준법감시팀. 사회적으로는 이게 법원, 예? 검찰, 경찰 이런 사람들이 통제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기자본. 이 오성은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회 회사의 경우는 이렇게, 또는 뭐 이게 학교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또 뭐 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넣어야 돼요. 그게 범주론이죠. 이제 운전사로, 자동차로 보면 여기 일주가 운전자 나예요. 식상은 뭐예요? 엑셀레터예요. 빵 달리는 거. 엑셀레터. 그 다음에 여기 인성은 기름이야. 기름. 그렇죠? 관성은 브레이크. 재성은 돈, 짐, 화물. 아주 비유가 난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인성은 0 빵점인데 엑셀레터 이거 한 30쯤 되고 한 50쯤 되고 이거 한 10쯤 된다, 20쯤 된다. 그러면 기름은 없는데 공부는 별로 안 했는데, 네? 욕심은 엄청 많죠? 속도 내죠? 그렇게 해석되죠? 공부는 안 했는데 욕심은 하늘같이, 욕심을 위해서 엑셀레터를 밟아. 통제도 없이. 그렇게 해석되죠? 이거를 다른 공부하는 거나 다른 어떤 시츄에이션에다 갖다 놓고도 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으면 그게 통병인 거예요. 그게 통병.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물을 왔어요, 내담자가. 그 사람의 상태를 요 형태의 어떤 대비되는 언어로서 배치를 해보면 바로 통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억지로 꾸며내지 마라. 억지로 꾸며내지 말고 바로 될 수 있어요. 왕세강약은 조금 했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비견과 겁재가 문제인데 비견이 24점, 46점 속에는 겁재가 22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쪽 세력은 얼마죠? 24, 8, 32, 45 되죠? 45. 여기는 그럼 55 되겠지 뭐. 합해서 100이니까. 그러면 이 45, 55 이게 25에서 75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그 있죠? 여기 안에 들죠? 그런데 여기가 강하지, 오른쪽이. 내적 에너지보다 발산하는 에너지가 강하다는 뜻이죠? 10만큼. 그럼 용신을 어디 둬야 돼? 여기다가 10만큼 보태주면 50대 50, 55대 50 균형을 맞겠죠? 이게 용신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10을 돌려면 여기다 줄 거냐, 여기다 줄 거냐가 문제야. 여기다 줄 거냐, 여기다 줄 거냐, 여기다 줄 거냐. 그렇죠? 세 군데 이렇게 더 있어? 그걸 분별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기다 줄 거냐, 여기다 줄 거냐, 여기다 줄 거냐. 세 개 다 용신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쪽에다만 무게 주면 돼. 근데 여기다가 무게를 더 주면 더 치우쳐버리죠? 그게 용신 잘못된 거죠. 왕세 판단은 그래서 25점 미만이거나 76점 이상 100점까지 의 분포를 보이면 그는 왕사주다, 세사주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왕세 개념은 점수를 했고요. 여기 매번 같은 얘기예요. 75점, 25점 미만 왕세, 그죠? 그 다음에 요조 사이에 있는 거는 강약사주. 강약사주를 또 뭐라고? 전격사주라고 그랬죠? 전격사주. 이제 이런 것들이 적천수에 한 450개 정도 사례가 나와요. 그걸 다 분석했어요. 이 점수를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점수를 비중을 줄 것인가.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정량화 작업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CCQ는 용신을 뭘 기준한다? 생극제화 기준한다. 상생상극이 아니고, 생극제화는 인비식재관 세력이 아니라 가운데를 딱 잘라갖고 들어가는 세력, 나오는 세력으로 따진다. 그렇게 나오는 세력과 들어가는 세력의 분포를 왕세 강약 네 가지로 따졌다. 정리되죠? 어렵지 않죠, 이거야. 변격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격이 있고 변격이 있었죠. 그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이제 확격도 있고 종격도 있잖아요. 확격, 종격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갖고 이쪽 세력과 이쪽 세력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비교에 의미가 없는 사주가 있어. 이 한 놈이 막 이만큼 커버려. 50점 이상. 이 다른 것들이 아무리 해봐야 이게 얘한테 힘을 못 써. 그럼 50점 넘으면 얘를 따라가야 돼. 왕이야. 미국이야. 그래서 이걸 따라갈 종자 없어. 종격사주로. 그럼 종격사주는 이놈이 많으면 인성격을 종격하는 거고, 이놈이 많으면 비겁격 종격사주고, 이놈이 많으면 식상격 종격사주고, 이놈은 재성, 관성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왕세강약의 개념이 있나요? 없어요. 제일 높은 놈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걸 종격사주라고. 종격사주 나왔네. 그것은 종격사주에서는 50점 넘으면 종격사주를 했다. 한 성이, 하나의 기가. 그렇죠? 왜? 5개 다 합해봐야 100점인데 한 놈이 50점 이상을 차지해버려. 그건 이미 그 사주에서는 걔가 대장인 거예요. 대장을 따라가야 돼요. 확격은 두 요소가 만나가고 다른 요소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격은 이미 우리가 지장간하고 뭐 할 때, 계량화 할 때 지장간 속에 있는 요소를 다 분석해 갖고 와서 바구니를 다 따로따로 받아놨기 때문에 여기 합격을 굳이 더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합격이나 이런 건 기존에 책에는 다 구분해 놨는데 생극제화 기준으로 계량화한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반영이 다 됐어, 계량화하는 데에서. 종격은 50점 넘는 2번 보면 된다는 거고요.